안녕하세요. 함께 성장을 돕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네빌링 책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소감 그리고 리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을 당연히 던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암시를 받아들인 자신의 무지를 탓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가 없다고 자책하거나 내 결심은 언제나 말뿐이었다고 자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래 어떤 결심도 잠재의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상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과 의지가 싸운다면 상상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상은 네빌 고다드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의식을 뜻합니다. 즉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에게 보내주는 생각을 상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은 위험하다는 관념이 박힌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잠재의식에서 무서운 상상이 현재의식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섭지 않다는 의지를 내어도 잠재의식으로부터 전해진 무서운 상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저절로 후들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잠재의식이란 강풍에 맞서서 거리를 하기 때문에 매번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곳은 강한 결심이 아니라 잠재의식인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겪는 그런 평범한 잠시간의 의식의 변화는 진정한 변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원래의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음속에서 그것과 모순되는 것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존재의 중심에 습관처럼 배인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변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결심도,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내가 되었다는 결심도 이것과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간 변한 듯 며칠을 식욕을 잘 참아내며 살다가 어느 순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동안 못 먹은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더욱 폭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의 내가 되고자 하는 결심도 며칠을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빌 고다드는 의지를 통해 잠재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잠시 막고 있는 것을 일시적 변화, 거짓된 변화라고 말하고 잠재의식이 변화된 것을 지속적인 변화, 진실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변하려면 잠재의식이 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에 대한 관념이 변해야 합니다. 애써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간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진정 그 모습으로 변해서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잠재의식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관념을 계속해서 외부로, 즉 외부의식인 현재의식에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는 땅 밑에 숨겨있는 물탱크와 외부에 나온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즉 밸브가 열린 물탱크를 통해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탱크 안에 맑은 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당연히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구정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구정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도 이것과 비슷해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계속 외부로 내보냅니다. 잠재의식 안에 맑은 물이 들어있다면, 즉 선하고 자비롭고 사랑에 찬 본성이 들어있다면 그 본성은 현재의식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 외부로 뿜어집니다. 잠재의식 안에 구정물이 들어있다면, 즉 저기와 옹졸함과 분노의 본성이 들어있다면 그 본성은 현재의식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 외부로 뿜어집니다. 잠재의식 내면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관념이 들어있든 그것은 저 물탱크처럼 계속해서 외부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두렵다고 인식하면서 위축된 채 살고 있다면, 즉 자신을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건 잠재의식 안에 나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표현됩니다. 즉 위축된 모습을 내보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원하지 않는 내용물을 지니고 있다면 억지로 그 수도꼭지의 밸브를 꽉 잠가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 쏟아지는 물기를 막는 것은 고단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냥 차라리 안의 내용물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어쩌면 더 쉽고 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저 안에서 나오는 대로 틀어놓으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한번 변화된 후부터는 삶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탱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맑은 물이 들어있다면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수도꼭지를 열어두고 흘러나오는 물을 자연스럽게 즐기면 됩니다. 나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고 싶을 때 잠재의 시간에 나에 대한 관념도 그것과 일치한다면 나는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자비에 넘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척 하기 위해 자신을 꾸며놓고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는 항상 잠재의식 안에 저장된 본성과 외부로 나타내고 싶은 모습이 다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잠재의식 안의 내용물을 애를 써서 막아내야만 합니다. 수도꼭지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혹은 터지려는 냄비를 꽉 막고 있는 것처럼 애를 써야만 합니다. 지금 말하는 애를 써서라는 표현과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은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말하게 될 네빌링을 사용하는 데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이야기될 것이고 그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할 때면 우리의 현재의식은 계속 억지로 힘을 내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한다면 우리의 현재의식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 나의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최면에 빠지게 되면 평상시에 할 수 없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펼치게 되는데 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쉽게 못할까? 이성과 감각이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의식이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닐까요? 최면 상태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식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지금 하는 일은 이 물질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질적 시각으로 판단해서 더 깊은 의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현실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 태도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기라면 있는 그대로 암울한 시기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될 기회는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인식은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그 안에 새겨지고 다시 현재의식을 조절하는 지배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한계와 불가능만을 제잘되고 있는 이성과 감각을 재워봅시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게 되자 더 이상 한계와 불가능에 대한 소음이 사라지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능력이 그 위용을 뽐냅니다. 우리는 명상이나 최면을 통해 이성과 감각을 의도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방법 말고도 자연스럽게 이성과 감각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잠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에 듭니다. 그때마다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다가 멈춥니다. 하지만 잠에 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식의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식의 활동만이 둔화되거나 멈추고 잠재의식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시간은 명상이나 최면처럼 이성과 감각을 잠재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성과 감각을 재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명상이나 최면도 잠자는 시간보다 강력하게 이성과 감각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최면도 이성과 감각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상태까지 유도하기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어느 정도는 고요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명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재우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잠은 그 어떤 테크닉적인 방법보다도 이성과 감각을 이완시켜서 잠재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거대한 힘을 보고자 한다면 잠이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재의식이 흐려질 때 같이 흐려지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잠에 빠지는 동시에 의식을 잃고 깨어도 잠재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거의 기억을 잃고 약간 상징적인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에 든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어렴풋한 잠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를 풀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았다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풀기 힘든 해결책을 얻었다든지, 의도적으로 꿈에서 답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힐 때면 자신의 내부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최대한 고요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잠에 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토스터 기계에서 토스트가 튀어나오듯 해답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것을 부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들이 잠재의식의 영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이렇게 초월적인 해답이나 통찰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다가 구름이 거쳐 쨍쨍하게 비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를 가리던 구름이 사라졌을 때 빛을 강하게 내리듯 큰 지성을 가리던 이성과 감각의 구름이 사라졌을 때 지성의 빛은 그 큰 지성의 빛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우리의 이성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의 힘으로 동전을 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해답은 못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과 감각이 잠에 든다면 구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아래 숱하게 좌절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단단한 현실을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인식하는 겁니다.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볼 때 자신감이 조금씩 솟다가 가능성이 아닌 확신의 세계에 도달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어려움에 항상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있기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기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빌링 일부를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드린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재의식은 현재의식보다 우리의 어떠한 잠재력을 월등하게 품고 있고 그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현재의식 안에 갇혀 있고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의식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재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최면, 둘째, 명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있습니다. 최면과 명상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들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당연히 잠을 자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잘 때 현재의식 곧 이성과 감각이 차분해지고 반응도가 약해지죠. 이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공존하는 황혼의 시간, 이때를 잘 노려야 됩니다. 네빌은 계속해서 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고 잠잘 때 또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빌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네빌의 방법, 즉 네빌링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잠자면 안 되고요. 그냥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잠잘 때 우리가 원하는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그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상태가 됐음을 느끼고
그 상태로서 살아가는 느낌으로 잠이 잘 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잠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교 1등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잠을 드는 것이에요.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운동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연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잠재의식을 바꿔야 되고,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식이 잠들어야 되며, 현재의식을 잠들기 위해서는 잠자려고 하는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네빌링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네빌링을 좀 더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좋은 분들에게 공유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